잔잔한 호수위 고요한 긴장 입질을 기다리는 내 하루의 시작 한 줄 던지면 느껴져 진동처럼 Hit the hit 이건 운명이야 난 낚시의 제왕 강바람도 나를 막진 못하지 숨죽인 물결 속에 잊은 열표의 감각이 살아나 밤새 이어진 찌다시의 묘미 랜턴 아래 펼쳐지는 나만의 드라마 손맛은 예술 산지름 본능 조용히 속삭이지 이건 내 게임이야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내 자리는 언제나 호수 한가운데 루틴은 완벽해 감각은 예리해 잊은 열포는 넌 낚시의 신 난 낚시의 제왕 물결 속에 흐르는 내 리듬 한 번에 집중 원샷 원킥 지금 이 순간 내가 전설이다 안녕하십니까, 히트다이트의 이준열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이제는 더워졌죠. 장마철도 내일서부터는 또 장마도 온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름철 휴가 낚시하기 좋은 곳 충북 괴산에 있는 박달산 낚시터에 출조를 나왔습니다. 괴산 IC에서 거리는 10분 정도 걸리고요. 또 휴식하기로는 이 근처에는 또 바로 15분 정도 거리에 수안보 온천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출조를 하게 되면 꼭 수안보 온천을 들리는데 가격도 별로 비싸지 않아서 일반 목욕탕하고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온천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안보 온천은 꼭 들리는데 수안보 온천에서 휴식도 취하고 사우나를 갔다 올 수도 있고 이 근처에 또 국립공원도 있습니다. 거기 관람을 하셔도 되고 또 밤에는 낚시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또 여건이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낚시터입니다. 오늘 저는 한 7시 반 이 정도서부터 낚시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오후 늦게 도착을 했고요. 밤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8인용자대인데요. 원래는 제가 저쪽에 상류 쪽에 있는 걸로 알고 왔는데 오니까 자리가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옮긴 지가 얼마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제가 앉은 자리는 생자리라고 합니다. 한 번도 손님이 앉은 적이 없고 그 옆에 8인용의 그 옆에는 한 번 앉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도전하는 의미에서 생자리 도전으로 한 번도 앉은 적이 없는 자리로 일부러 앉았습니다. 여기에서 영상을 보시는 컨셉은 생자리에서 집어를 해서 고기를 낚는 이런 과정을 좀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고기를 낚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생자리에서 이렇게 집어를 해서 그 과정을 좀 보시면 좀 낫지 않을까 합니다. 수심도 보니까 2구대를 준비해 왔는데 2구대가 힘듭니다. 그 3위대로 보니까 거의 3m 후반 4m 요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3m 90에서 4m 정도 나오고 수심도 나오고 찌도 이곳은 보니까 80 정도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메다찌도 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또 오늘은 저쪽인 줄 알고 찌를 짧은 찌를 갖고 왔는데 뭐 이 상태로 대만 3위대로 바꿔서 그냥 전자찌를 사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60짜리 찌를 쓰는데요. 짧은 찌로 한번 도전을 해보고 도저히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또 구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밤낚시 위주로 할 건데 인삼말하고 떡밥 깨는 거는 날씨가 환할 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저녁을 먹고 7시 반, 8시쯤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곳 박달산 낚시터에서 사용할 떡밥 준비해 보겠습니다. 323과 어택2를 준비할 건데요. 오늘은 323을 아마 좀 많이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인삼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좌대가 이동을 하고 제가 있는 자리는 생자리랍니다. 손님이 앉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그 옆에 8인용의 그 옆에는 앉으신 적이 있는데
제가 있는 쪽은 손님이 앉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를 좀 흔히 길 튼다고 하죠. 기를 좀 내야 되기 때문에 323이 좀 많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요런 점들은 자리별로 편차가 좀 있고 낚시터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떡밥 깨는 시간에 조금씩 변형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요런 점들을 낚시터별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 323부터 개겠습니다. 323 아쿠아텍 X를 3컵 넣죠. 막고소가 2컵입니다. 처음에는 333으로 가겠습니다. 여기가 생자리라고 하니까 333으로 조금 더 막고소를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쓰고 그 다음엔 323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징어 내장가루도 50cc를 넣겠습니다. 25cc가 아니라 50cc를 넣겠습니다. 오징어 내장가루도 50cc를 넣겠습니다. 이 첫 바가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다시 323으로 돌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 하나, 둘, 약간 건탄으로 해서 꾹꾹 눌러서 바닥에 안착시키는 작업을 좀 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숙성을 좀 하고요. 나머지 어택2는 똑같습니다. 어택2는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어분 글루텐 6가 한 봉이죠. 제가 이게 자리가 옮겨졌는지 모르고 그래서 밤낚시 위주로 하려고 이제 오후 늦게 도착을 했는데 와보니까 자리가 변경돼 있더라고요. 그런 더군다나 변경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생자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조금 신경을 밤낚시에 집어서부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상황을 보고 입질 패턴을 보고 향글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약간 튀는 맛이 좀 난다 하면 향글텐이 투입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로드 및 채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로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구대를 준비했다가 3위대로 준비했습니다. 이거 자꾸 브랜드 물어보시는데 이게 그 시판되지 않은 로드입니다. 테스트를 이제는 1년 6월이니까 한 2개월 지나면 1년이 됩니다. 테스트만 지금 1년째 하고 있는 로드고요. 제가 지금 두 가지 종류로 할 건데 첫 번째는 이건 아주 고가형입니다. 중량도 굉장히 가볍고 고가형에 해당되는 로드 3위대를 폈고요. 원줄은 모노 1.25입니다. 그리고 찌는 시판되지 않은 겁니다. 원테이크 전자치 60cm 짜리를 썼고요. 이번에는 편대입니다. 동교에서는 제가 편대를 안 사용하고 원봉돌과 수입일만 했었죠. 편대로 사용하고 와이어는 신형 와이어 180짜리입니다. 신형 와이어 자꾸 물어보시는데 위아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막 쉥쉥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돌아가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꺾임 방지, 그 다음에 이거 빠지는 거를 보완시킨 제품입니다. 그리고 홀더에다가 마찬가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무게 조절 추름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고, 편대는 7호,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거죠. 7호짜리로 사용을 해서 상황을 보고 8호로 바꾸던지 1호로 바꿀 수도 있는데, 오늘 뭐 보니까 수심 때도 그렇고 7호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늘은 귀작 편대 바늘 6호 사용했습니다. 동교에서는 제가 7호 사용했었죠. 여기는 6호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저녁을 맛있게 먹고 왔고요. 카메라 감독이 배경 촬영하는 동안 333이죠. 오늘은 333을 밑밥을 다 투입을 한 상태입니다. 자, 지금서부터는 양바늘에 어택2를 넣을 거고요. 찌의 표현에 따라서 향글텐도 짝바늘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할 예정이고, 어두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마 산속이라서 좀 해가 빨리 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밥을 안 던지고 먹이용을 안 던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박달산 낚시터를 잠깐 소개를 좀 시켜드리면 산 위에 있습니다. 산 위에 있는 계곡형 낚시터입니다. 아담한 계곡형 낚시터고요. 저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상류입니다. 1인용 자대가 하나, 둘, 셋, 넷, 5개 있고요. 2인용 자대가 5개 있습니다. 이 자리는 밤에 특히 그리고 아침 일찍에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고, 여기는 수심이 2m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앉은 자리에서부터는 중류입니다. 중류고 수심은 3m 후반에서 4m 정도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 제 방 쪽이 하류로 되어 있고, 저의 정면에 있는 데는 긴 대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뭐 50대, 60대, 70대도 쓸 수 있는 그런 데고, 제 왼쪽에는 장교도 또 되어 있습니다. 장교가 그냥 일반이 아니라 세면바닥으로 해서 위에 가림막도 되어 있는 장교로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한 낚시터고, 일단 인공적인 조명이 여기는 없다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죠. 그래서 마치 자연 산속에 들어와서 자연 소류지에서 낚시를 하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종은 주로 향붕어입니다. 포천에 들어가는 같은 수산업에 계신 분이 여기 납품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포천에 들어가는 향붕어, 사이즈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상 간혹 가다가 향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지역 계신 분들은 향어 다 잡아갖고 가져가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많지는 않고, 저 같은 사람들은 향어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행히 많지는 않고, 이렇게 향어도 간혹 가다 넣으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 인사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는 생자리입니다. 그래서 붕어 얼굴을 과연 볼 수 있을지, 길을 낼 수가 있을지, 뭐 이런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열심히 하면 붕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리 탓하지 않고 일단 도전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래서 그냥 여기 달라고 했습니다. 안정적으로 하려면 2인 1번에서 하면 밤낚시하면 그냥 바로 되거든요. 근데 도전하는 마음으로, 또 즐기는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생자리라도 이쪽에 자리를 앉아서 진행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괴산 IC에서 10분 거리입니다. 그래서 접근성은 되게, 괴산까지만 오시면 접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교통은 편리하게 돼 있어서 하고, 특히 지금서부터 한여름에 좀 시원하게, 특히 밤낚시를 좀 시원하게 낚시를 할 수 있는 계곡형, 산속에 있는 아담한 계곡형 낚시터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끼는 낚시터입니다. 그래서 촬영 외에도 저번 촬영하고 그 다음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놀러 왔었고요. 아마 이거 촬영하고 끝나고 나서도 제가 여름철이 가기 전에 한번 개인적으로 또 놀러 올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끼는 낚시터 중에 한 군데입니다. 자, 이제 슬슬 이제 어둡기를 기다리면서 한번 밑밥을 먹이용을 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지? 작아. 붕어 많네요. 자, 젖수가 나왔습니다. 젖수는 아담한 사이즈네요. 그렇죠. 앉아서 랜딩이 가능합니다. 이제 좀 어두워지면 좀 이제 좋은 사이즈가 나오려나요? 어찌됐든 지금 막 뉘엿뉘엿 해가 어두워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주간에 붕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영상하겠습니다. 지금 생자리라서 몇 시쯤이면 집어가 완벽하게 될까 하는데, 어택2도 지지지 않고 계속 템포로 조금만 있다가 바로 빼고 넣었다가 바로 빼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자리가 아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생자리이기 때문에 좀 신경을, 다른 때보다는 신경을 써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장님이 걱정 많이 하시고 계세요. 지금 제가 한 마리도 못 잡을까봐, 생자리라서.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고기 나올 거라고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사실은 저도 약간 긴장을 안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히 고기가 나왔습니다. 밤에도 잘 나오겠죠. 붕어가 잘 봐줘서, 서울에서 왔다고 좀 봐주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낚시를 해 보겠습니다.
히트. 이야, 이번에는 힘 좀 씁니다. 이번에는 힘 쓰는 놈입니다. 아이고, 이 맛이지, 박달사는. 아이고. 이야, 뭔데 이렇게 계속 힘을 쓰지? 오오오, 왜 이래? 야, 오우, 수심이 깊어서 그런가 꽤 힘을 쓰네요. 아우, 사이즈 좋은 거 봐. 아우, 야야야, 터지면 안 돼. 아싸. 오우, 바늘털이 하려고 사이즈 좋은 놈이 나왔습니다. 으차. 그렇지, 이게 박달산 붕어지. 아까 그거는 뭐였을까요? 토종이었을까요? 그걸 보지를 않았네요. 그 조그만 건 뭔지. 얘는 전형적인 향붕어 보여드릴까요? 아, 예쁘고 깨끗한 있고 예쁜 붕어입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사이즈 아주 좋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천권의 향붕어가 들어가는 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사이즈 좋은 놈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생 토종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아까 잡은 거는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놔줬는데 토종인지 향붕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건 이제 확실하게 향붕어인데요. 째는 맛이 수심이 깊으면 또 힘쓰는 게 느낌이 또 다르죠. 재밌게 낚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히트.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 그냥 준수한 사이즈네요. 이번에는 준수한 사이즈, 작지는 않고 준수한 사이즈. 아이고, 나왔네. 깨끗한 향붕어 맞네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그래도 어둡기 전에 이렇게 빨리빨리 나와줘서 이거는 되게 고맙네요. 지금 7시 반입니다. 7시 반. 7시 반인데 지금 어두워질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입질이 들어와서 좀 뭐 싱겁다고 해야 되나요? 생자리라서 사장님도 걱정 많이 하시고 했는데 너무 쉽게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지금 한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333을 넣고 한 바가지를 다 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탑을 지금 올리고 있고요. 네탑을 올리고 있고, 오링은 원테이크 소자를 3개를 넣는 상태입니다. 지금 약간 사선 잡기도 힘들고, 좀 더 고부력으로 해서 한 80짜리를 쓰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근데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이걸로 하는데, 그래서 사선에도 조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네탑을 올려놓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히트. 자, 또 나왔습니다. 생자리인데도 고기 잘 나오네요. 우와, 야야야야. 생자리인데도 고기 잘 나오네요. 좀 들어와라. 자, 이렇게 나왔고요. 방생하겠습니다. 이 수온이 높아서 붕어들이 뜨끈뜨끈합니다. 수온이 높아서. 산속이라서 빨리 질 줄 알았는데 해는 넘어갔는데 어두워지지는 않네요. 지금 7시 34분이거든요. 8시나 돼야지 될까요? 조금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쉬엄쉬엄 하면서 어두워지기를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히트. 자, 전자찌 밝히고 조명 켜고 쳤습니다. 완전히 어두워졌고요. 자, 어서 오너라. 전자찌 밝히고. 오씨, 보이지가 않으니까 조명 때문에. 날은 완전히 어두워졌고요. 지금 전자찌에 불도 밝혔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여기는 인공적인 조명이 아예 없어서 굉장히 그냥 시커멓습니다. 주위에 밤에는. 그게 또 매력이고요. 이제 촬영하기엔 조금 나빠서 이제 조명들을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위에도 조명이 있고 지금 옆에도 조명이 있는데, 낚시하기에는 뭐 촬영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와서 할 때는 굉장히 좀 편안하다 그럴까요? 인공적인 조명이 없는 상태에서 찜만 딱 전자찜만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요한 상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8시 44분이고요. 이제 완전히 어두워진 상태에서 밤 낚시를 하는데, 과연 이 탕이 좀 작아서 교반이 언제쯤 될지 조금 있다가 이제 수온계, 바닥 수온과 그 다음에 수면층의 온도를 비교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향붕어가 맞나요? 이거는 좀 봐야 되는데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아서. 자, 이렇게 또 나왔고요. 바로 빼고 방생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조명이 아무런 불빛 없이 여기만 비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벌레란 벌레는 다 와서 뭐 등에도 들어가고 지금 뭐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파리약을 뿌려도 소용이 없는 게 금세 또 다시 모이거든요. 자, 저는 밤낚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아다리가 걸렸는지 채기가 좀 있어서 휴식을 좀 취한 다음에 좀 괜찮아지면 나와서 낚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 강행군을 했더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조금 쉬었다가 그리고 나서 낚시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는 아침까지 있다가 지금 나왔습니다. 6시 반 정도 됐고요. 밤새 그 체안기 때문에 되게 고생을 좀 했습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좀 했는데, 오전장은 그래도 조금 보고 철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철수하기보다는 아침에 낚시를 퇴실 전까지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낚시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데, 제가 좋아하는 낚시터에서 갑자기 복병이 생겨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었습니다. 그래서 잠도 뭐 제대로 자지는 못했고요. 좀 뒤척이면서 그래서 좀 휴식을 최대한으로 취했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오전장을 조금 보고 붕어 얼굴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철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온은 바닥 수온이 21.6도입니다. 바닥 수온이 21.6도고 실외 온도는 20도입니다. 그래서 물 바닥이 더 따뜻한, 실외 온도보다 따뜻한 상황이고요. 지금 물안개가 이제 피어 올랐었나 봅니다. 조금씩 이제 거치고 있는데 해는 아마 쭉 뜰 것 같은데, 짧은 시간이지만 오전장이라도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자, 아침에 붕어 아침에 첫 수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고글을 써야겠네요. 조금이라도 낚시를 하려면. 햇볕이 저 산 위로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밤낚시를 못해서 컨디션이 안 좋기는 한데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고글 쓰고 아쉬움이 많아서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이번에는 점입질이었습니다. 쪼쪼가 나와서 고기가 들어왔다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바늘토리를 하지? 밤낚시를 못한 게 굉장히 아쉽네요. 꼭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완성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저런 수면치 맞춤인데. 히트! 이번에는 쪼쪼가 나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빨았죠?
이번엔 빵 좋네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생각했습니다. 좀 분발해서 아침 낚시라도 하고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이번에 한 마디였죠? 오! 어이구, 야, 힘쓴다. 이번에는 한 마디였습니다. 참네. 야. 깨끗하네요. 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히트다, 히트! 자, 이제 한 마리 정도만 더 잡고 오전장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요. 그래서 부득이 오늘은 한 마리만 더 잡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히트! 자, 이 놈을 마지막으로 이번 출조의 촬영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좀 아쉬움이, 낚시를 많이 못해서 아쉬움이 좀 남지만, 이야, 이거 터지면 안 되는데 왜, 아이고, 안전벨트가 걸렸구나. 안전벨트가 걸렸구나. 정확히 12시인데 안전벨트가 걸리다 보니 더 힘을 쓰네요. 오, 야야야, 야, 이거 또 뜰채 부닥쳐서 빠질라, 씨. 으차. 확실히 날씨가, 햇볕이 이제 뜨거운 계절이 왔네요. 여름이 오긴 왔나 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붕어입니다. 히트다, 히트!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론 설명 하나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기가 되면 종종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명 찌맞춤의 배신입니다. 찌맞춤의 배신이라고 하는데, 평지형이냐 대류지냐 소류지냐 계곡형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물의 밀도가 지금서부터 8월 말까지는 굉장히 급격히 변하는 시기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아침과 밤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요. 오링으로 따지면 한 3개, 원테이크 오링 0.02 기준으로 3개에서 4개까지 정도 심하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느냐,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뜨려는 힘이 강하면 찌맞춤을 했다가 가벼워진 상태면은 축 했다가 솟구치는 입질이 나옵니다. 쭉 잠깐 빨았다가 솟구치는 입질.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 의심을 일단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탁도도 마찬가지로 탁도가 굉장히 진해졌다 이럴 때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시기에는 제일 좋은 거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찌맞춤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런 현상이 나면 뜨려는 힘이 더 강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링을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죠. 오링 3개에다가 4탑을 나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현상이 오면 감을 딱 익히고, 아, 지금 부력이 굉장히 세지고 있구나 라고 해서 과감히 넣어주지 않으면 찌 표현이 굉장히 이상하게 나옵니다. 후킹도 잘 안 되고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게 가장 심한 게 이 시기입니다. 지금서부터 이렇게 햇볕이 뜨거운 이 시기서부터 8월 말까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설명을 종종 드렸는데, 요런 시기에는 찌맞춤을 한 번에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믿지 마십시오. 그 찌맞춤을. 흔히 말해서 뭐 케미꼬지 전자찌 같은 경우 한 마디 딸까 그랬을 때 그런 현상이 나면 오링을 과감하게 하고 찌탑도 올려주고, 그래서 차이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2개 정도, 오링 2개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고 3개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청자분들도 이런 현상이 생기면 찌맞춤을 한번 다시 해보셔서 직접 체험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난 불맹이 한 마디, 전자찌를 기준 한 마디 했는데 그러면 2마디나 2마디 반이 올라와 있을 수가 있고,
일반 카본탑 같은 경우는 케미꽂이에 맞춰놨는데 한 마디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반대되는 현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가 내려가는 속도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찌표현도 보시면서 이 시기에는 한 번 치 맞춤 한 게 영원히 불변하다라는 생각은 깨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현상들을,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링 3개에다가 네탑 냈다라고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가장 심한 시즌이 지금입니다. 8월 말까지. 이런 거 참고하셔서 낚시하시면 좀 더 내가 찌표현을 만들고 킹률을 높이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곳 충북 괴산에 위치한 박달산 낚시터에서 즐거운 낚시를 했습니다. 아쉬운 게 제가 갑자기 체해버려 가지고 밤낚시를 메인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밤낚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몸을 좀 추스려야 되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전 아침 낚시를 잘 안 하는데 아침 낚시를 1시간 남짓 정도 진행을 해봤습니다. 아쉬움이 굉장히 남지만 이 아쉬움은 촬영과 상관없이 제가 7월 달에 한번 놀러를 와서 그때 또 즐기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곳 굉장히 매력이 많은 낚시터입니다. 시청자분들 기회 되시면 괴산 IC에서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한번 출조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저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아서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다 취소하고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장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